안녕요. 반갑습니다. 종로 YBM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 강사입니다. 자, 앞으로 최쌤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자,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강의가 어떠한 흐름으로 몇 개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리고 주의사항, 목표 설정, 몇 점을 받으려면 몇 개를 틀려야 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할 건데요. 짧은 내용이니까 네, 같이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살 뺀다며? 몇 킬로 뺄 거야? 글쎄 그건 모르겠고 그냥 천천히 뺄 생각이야. 이러면 영원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나는 이번 달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몇 킬로를 이런 방식으로 뺄 것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중에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 이 강의를 통해서 몇 점을 낼 것이고 언제 시험 보고 이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책상 앞에나 휴대폰 메인 페이지나 어딘가에 자, 몇 월 시험까지 LC 몇 점, RC 몇 점, 총 몇 점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걸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거 없이 그냥 해야지 천천히 이런 사람과 결과가 같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음표 점수가 앞자리가 어디가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750 목표이지만 제가 750만 나오게 안쌤이랑 제가 조금만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강의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800점대, 800 후반대, 잘하면 900점대까지 찍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모의고사와 함께 병행을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죠. 자, 그러면 대체 몇 개 틀려야 700 나와요? 몇 개 틀려야 750 나와요?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간단히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게 상대평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틀린 문제가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달에 시험 본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몇 개 틀리면 몇 점이다라고 고정 기준이 있진 않아요. 정확히는. 그러나 대략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정도를 보신 상태에서 자, 만약 700점 이상을 받고 싶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이드는 LC는 약 380, RC가 320.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LC가 60점이 높거든요. 평균적으로. 자, 그래서 한 100개 중에 100문제 LC, RC도 100문제예요. LC 100개 중에 한 20개나 20개 초반 정도 틀리면 380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목표 설정. 자, 두 번째는 17개 정도 고안짝 틀리면 420 정도 예상하시고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10개 이하, 자 450 정도를 목표를 가져가는데 자, 경우에 따라 저는 RC를 너무 못해요. LC를 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줄이고 틀린 개수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정도를 이제 딱 기준 설정을 하셨다면 자, 이제 저는 이번 강의 때 파트별 이론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출제 유형과 더불어서 자, 두 번째로 단어를 좀 딱 들으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명사되고 동사된다.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 부분이 저는 좀 중요.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좀 들으게끔 특히 뭘 듣는다? 영국식 발음을 좀 많이 듣게끔 그리고 강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 이렇게 잘못 들으셨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할 거예요. 결국은 이론보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저와 함께 자신 있게 믿고 갑시다. 가자. 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은 제가 이제 600 그리고 700 그리고 850 900 그리고 모의고사 여러 가지 인강들을 구토익 때, 신토익 때 이렇게 다 쭉 찍고 있는데요. 이 매번 강의를 설계할 때마다 이번엔 어떤 걸 특징으로 갈까? 어떨 땐 전체 문제풀이, 어떨 때는 뭐 예를 들면 따라 읽기를 좀 많이 시켜볼까?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점수대에 따라 구성을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파트 1의 두 개의 강의로 그리고 파트 2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강의로 운영이 되는데 네, 이 2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너무나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적으로 저와 함께 또 보도록 할 거고요. 각각의 문제가 6문제지만 파트 1은 실제 토익은 저는 20문제씩 그리고 파트 2는 25문제인데
주제별로 15, 15, 15, 15, 뭐 15, 뭐 16, 16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요 모든 문제들을 그 해당 강의의 핵심 부분을 뽑아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전체 풀이를 다 하다 보면 한 세트의 풀이의 깊이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아직 시험이 한 8, 900점 있는 분이 보진 않을 강의이기 때문에 점수를 좀 내기 위해서는 적은 양을 여러 번 발음 그리고 소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선 적은 양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뽑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Part 3 4개의 세트, Part 4 4개의 세트로 구성이 돼서 실제 기출문제, 시험 문제가 Part 3가 39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파트 4도 3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토익 시험 문제를 그대로 성격을 맞춰서 여러분께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400문제 좀 넘은 문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소화를 하면서 이제 LC 400점 이상. 네. 만약 RC가 너무 떨어지거나 난 목표가 800이 되고 싶다. 이왕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LC 450 이상 갈 수 있게끔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강의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번 강의의 흐름은 첫 번째로 파트별로 이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막 구구절절 다 아는 내용 말고 헷갈리는 내용을 최대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LC는 그냥 그냥 많이 들으면 언젠간 귀가 뚫려. 뭐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요. 뭐랑 똑같냐면 살 빼려면 조금만 먹고 운동을 해. 이런 거 솔직히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조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집중적으로 이론을 간단히 그러나 핵심을 찝어 설명할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실제 토익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유형, 최근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끄집어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론을 듣고 그리고 멈추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그냥 막 풀고 오지 말고 이론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 아까 최쌤이 설명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이게 들리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채점을 할 수 있게 페이지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설지 찾아가지고 확 귀찮으니까 그러면 제가 정답을 이런 식으로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채점하고 멈춘 상태에서 채점하고 그리고 이 중에 일부 문제를 뽑아서 제가 풀이하는 거 따라오시고 제가 풀이하지 않은 문제 중에 본인이 틀렸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 해설지 보고 리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 풀고 그냥 듣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 대학교 때 저도 인강을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한 3개쯤 보다가 나랑 안 맞아. 벌써 이제 종료됐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냥 강의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안 풀고 그냥 듣는 거 해봤거든. 근데 내가 풀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맞아. 내가 그래서 이걸 헷갈렸구나.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어.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훨씬 더 여러분에게 모르는 부분을 부족한 걸 채워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주요 문제 풀이와 받아쓰기 따라 읽기 그리고 영국 발음 듣기. 자,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일단 여러분 이 단어 혹시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아쓰기를 할 수 있도록 밑에 스크립트를 가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슨 단어지? 집중을 해보는 거죠. 뭐지 저거? 진짜 안 들려. 아니면 들려. 딱 보여줬더니 잘못 들었어. 오해를 했어. 와,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틀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하는 수업이니까. 자, 그리고 소리 내서 따라 읽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파트 2하고 3, 4에서는 자, 이거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런 시간을 많이 넣을 거예요. 파트 1은 약간 어휘에 가깝다면 2, 3, 4는 이제 회화식 표현이니까 영어 회화가 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풀이하는 모든 문제는 영국 발음으로 들을 텐데 자, 여러분 잠시 후에 영국 발음을 들을 텐데요. 요 단어 집중해서 이 단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체크하는 것들은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에 큰 차이를 두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걸 따다다닥 집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을 정확히 스스로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미드하고 영들을 그냥 맨날 보고 듣는 사람 없잖아요. 뭐 미국에도 1년 갔다 오고 영국도 1년 갔다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할 거고요. 같이 받아쓰기도 하고 같이 따라읽기도 해보고 영국 발음 듣고 이렇게 해보는 연습은 이 강의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의 듣기를 소화를 할 겁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다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중간중간에 지치고 힘들 때 깜짝 응원 영상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응원. 자, 인강 너무 지루하니까 저 이런 것들 중간중간 랜덤으로 나오니까 저 쌤이 안 쌤이 뭐 이런 거 뭘 할까 궁금하시다면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자, 강의의 총정리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거 아까 뭐였죠? 그렇죠. 이거 뭐였어? 세 가지 설명해봐요. 그런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강의 내에 있었던 것 중에 제가 문장을 들려줘요.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 자, 이게 방금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스스로 우리 강의 내에 배웠던 내용을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총정리 듣기까지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제 숙제는 요겁니다. 30분만 더 하시면 돼요. 숙제 방법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자, 주의사항은 요거 이렇게 해서 숙제하는 가이드를 드릴 건데 쉽지 않죠. 검사를 제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30분만 더 하자. 하루에 30분 정도만 영어에 투자하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학원의 수업이 8시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저 화장하면서 변신하면서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 앱에 영어 방송을 항상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듣고 지낸 지가 거의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 그냥 뭐 얘가 얘기를 해줘. 나 버리는 시간이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시간. 보통 컨택트 렌즈를 컨택트 렌즈라고 안 쓰거든요. I'm wearing contacts 이렇게 쓰는구나.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그냥 흘러가다가 듣게 되는 거니까 그냥 습관처럼 저는 영어 듣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습관을 바꾸면 3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 네, 보시고 숙제 가이드. 자, 그래서 그런 거 30분만 더 정리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파트 1, 2, 3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물론 이제 본격적인 강의 때 살짝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따로 뽑아서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쉬는 시간의 모습인데요. 이제 제가 칠판에 뭐 쓰고 있고 학생들이 질문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사진을 보자마자 분석을 해. 몇몇 자리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한 명은 서있고 스크린이 있고 조명이 켜있고 이렇게 쭉 사진을 먼저 분석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시험을 볼 때 사진 밑에 A, B, C, D라고 간주를 해요. 물론 시험장 가면 문제지에다가 낙서를 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에이 보이니 철수야 부정행위죠. 부정행위예요. 아니면 ABCD A 들리니 철수야 이런 거 부정행위죠. 이런 거 말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살짝 체크하면서 가는 거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야 부정행위를 쌤이 알려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굳이 이거 알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오프라인에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A, B, C, D라고 가볍게 간주를 하고 이 오른쪽에는 OMR 카드 마킹할 것을 두고 그리고 A를 싹 들어. 딱 듣고 눈은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A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all of the chairs are occupied. 모든 의자들이 occupied, 차지되어져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몇 개는 비어있잖아, 쉬는 시간이니까. X 이런 식으로. B를 딱 들었는데 막 갑자기 막 뭐야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세모. 근데 많은 친구들이 B에서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면 망했어. 이러면서 그냥 펜을 놓지만 아니 왜 망했어요? B 모르면 어때? C하고 D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C하고 D도 오답이면 자동 B가 정답인데 꼬인 나머지 그냥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B 만약 모르면 세모를 두고 C하고 D도 들어봤더니 다 아니야. 그러면 자동 정답 이렇게 가는데 간혹가다 A, B, C, D야. 그런데 동그라미 땅 치고 이 문제 껌이네. 그리고 바로 마킹하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간혹 요새 토익에서는 자 우리 마시는 커피를 만드는 기계 커피 머신. 자 복사기 영어로 뭐죠?
coffee machine. 이런 걸 갖고 장난을 쳐. She's using a coffee machine. She's using a coffee machine. 근데 그냥 순간 느낌이 복사기 같아. 동그라미를 땅 쳤는데 갑자기 뒤에 가니까 she's using a copier. 복사기를 쓰고 있는 중이다. copier 복사기거든요. 어머머머 내가 낚일 뻔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사실 6문제 몇 개 안 되거든요. 요 6문제 동그라미 땅 치고 뭐 나머지 B, C, D 들려줄 때 뭐 하려고요? 5 풀려고 5 한번 줄 치고 바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세이브할 생각하지 말고 6문제를 다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문제를 푸신다면 좋겠죠. 보통 1번, 2번 좀 쉬운 문제, 5번, 6번 어려운 문제, 5번, 6번은 세모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 어려운 건 다 상대적으로 다 어려운 거니까 멘붕하지 말고 끝까지 흐름만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첫 스타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Part 2 여러분이 요새 자 무슨 파트가 제일 어려운지 손 한번 들어볼까? 물론 알아. 한 개만 고르기 힘들겠지. 그러나 1, 2, 3, 4 LC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손 들어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2에서 대부분 손을 들어요. 아니면 Part 3에서 들어요. 파트 2나 3에서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둘 다 회화잖아. 2, 질문하는 걸 듣고 답을 찾는 거. Part 3,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약간 회화식 표현들이 막 들어가서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형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Part 2가 공부가 되면 Part 3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자, 2는 어떻게 푸는 건지 잠시 설명드릴 텐데 시험지에 7에서 쭉 그리고 31번까지 7일 31번까지 여러분들은 25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활용할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줄은 안 쳐도 되는데 여러분 약간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단어 끝에 세 단어 사이사이에 보통 줄을 긋고 처음에 연습을 하시는 거고 시험장에 가면 굳이 줄을 긋지 않아도 이제 머릿속으로 따다닥 어디에다 체크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저는 각각을 A와 B와 C로 간주라고 문제를 푸는데 시험장 가서는 굳이 A, B, C 쓰고 줄 안 거도 풀 수 있게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우리 연습 문제집 출력할 때 그렇게 문제 풀어보세요. 없이도 한번 풀어보고. 자, 그럼 질문을 딱 들었어요. Number 7. How are you? 그랬어요? A. Yes. Thank you. 안 되죠? 뭐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고마워요. 네, 맞아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 아니면 X 답변의 짝꿍을 찾는 겁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올 리 없지만 전 괜찮아요. 당신은 뭐 오늘 기분 좋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 B 이렇게 가는 문제. C 확실히 아니야. X 이렇게 가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풀다 보면 봐요. 7번, 8번, 9번. 7, 8, 9 여기 풀 때는 너무 행복해. 나 만점 나올 것 같아. 어머, 왜 이렇게 쉽냐. 별로 안 어렵네. 근데 이 7번, 8번 풀 때는 토익 신발 사이즈, 발 사이즈가 신발 사이즈의 토익 점수도 7, 8 풀 때 쉽단 말이야. 제가 발이 한 270, 70 정도가 돼요. 왕발이죠? 저는 키도 한 174 정도 돼요. 키도 크죠? 그러니까 평범해. 그러니까 발 사이즈도 이 7, 8을 풀 때 쉽다고요. 그러나 약한 17번, 18번, 16번 여기서 약간 한번 흔들어. 자, 이제 슬슬 멘붕 시작해. 그러면서 조금 당황하지. 갑자기 왜 이래? 너무 쉬웠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래서 막 당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5, 26, 27, 28, 29, 30, 31번 부분에선 이제 유유 울기 시작하죠.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표정의 변화는 모든 학생이 똑같다. 근데 왠지 이 마지막에 26번, 7번 여기 어려운 거 풀 때 나만 어려운 것 같아. 옆에 친구는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어렵거든요. 여기서는 다들 막 세모들이 많아. 그리고 다 문제에 별표 치고 막 체크를 아예 못해. 그러니까 적절한 오답 소거를 하면서 확률상 정답에 가깝게 끌어올려야지 답을 무조건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국어시험 100점 항상 맞았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국어시험에서도 주제 문제를 못 찾았고 우리나라 말도 끝까지 다 못 읽어서 다 못 푼 문제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하물며 어떻겠어요. 놓치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시간 안에
오답 속어 하면서 최대한 정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시험 영어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죠. 답을 모른다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걸 버려서 확률을 높여라. 자, 이렇게 2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는 part 3, 4로 넘어갈 텐데 3하고 4가 생긴 게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part 3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와 함께 part 1, 2 끝나고 part 3의 맨 첫 번째에 있는 문제 세트의 샘플을 뽑았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Why is the man calling the woman?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걸 그냥 보지만 말고 그냥 줄을 긋지만 말고 키워드라는 걸 체크를 할 겁니다. 왜? 남자는 전화를 하고 있는가? 그럼 누가 봐도 전화 누가 해요? 남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자가 전화합니다. 내가 왜 전화했는 줄 알아? 우리 헤어져.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남자가 전화한 이유는 남자가 말했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M이라고 쓰고 야 이거 전화로 대화하는 거구나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죠.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야지 그냥 줄만 긋고 아무 생각 없음 그러면 안 읽은 것과 똑같다. 그리고 보기를 다 줄을 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보기를 싹 봤더니 뭔가 반복되는 단어들은 시선처를 두지 말고 간혹 여기에 there is a, there is a, there are 그러면 there is랑 there are가 중요해요? 아니잖아. 명사가 중요하잖아. 일단 두 개를 쓱 버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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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후자가 훨씬 더 빠르죠. 시선 처리를 중요한 단어에 두고 들으면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반복된 부분들은 버리는 연습을 하시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what 그리고 woman doing all morning은 오전 내내 라는 시점입니다. 아침 내내 여자는 뭘 했는지 여자는 아침 내내 뭘 했는지 자 그러면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놔둬요. 일단 보기 패스. 자 이제 무엇을 남자는 의도하는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 시험을 봤어요. 어머 A야 단어 시험 진짜 죽인다. 너 이번에 900 넘겠다. 그럼 아마 죽인다 의도는 뭐야?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해주기 위해 이죠. 근데 갑자기 어머 영희야 너 단어 시험 야, 죽인다. 너 토익 6개월 이상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실망감을 나타내는 거죠. 너무 못해서 실망감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인다만 가지고 이제 보기에 이게 있을까? 난 너가 너무 싫어. 난 널 죽일 거야.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인다의 의도는 기분이 좋아서 그걸 강조할 때 나타낼 수도 있고 실망감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 그냥 초급자가 이 문제 풀 땐 참 어렵지만 숨은 의도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약간 주위 친구들 중에 쟤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빙빙 돌리면 못 알아듣는 친구도 이걸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See you in a few minutes. 몇 분 있다 만나자 라고 남자가 말을 한다. 100% M. 남자가 See you in a few minutes. 몇 분 있다 봅시다. 라고 말한 순간에 남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 자 그러면 반복된 단어들 조동사 버리고 나면 이렇게 문제 풀 땐 이제 여기에 시선 두고 푸는 거죠. 다 읽고 나면 다시 남자 왜 전화했어? 여자 아침 내내 뭘 했어? 남자가 이따 보자 라고 말한 순간의 의도. 남자 왜 전화했어? 여자 아침 내내 뭐 했어? 남자가 이따 보자 몇 분 있다 보자 라고 말할 때 의도. 이렇게 외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보기에 시선을 두고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시선은 약 30%, 귀로 듣는 청취가 70, 듣기 위주로 하지만 눈을 가서 빠르게 들은 내용을 찾아갈 수 있게끔만 그렇게 해서 멀티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part 3, 4의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저와 적용해 보도록 하고 대략 지금은 나 그동안 줄만 긋다 끝났어. 솔직히 줄만 걷는데 또 줄을 그니까 글씨가 안 보여. 혹은 줄을 막 걷는데 줄을 그으면서 다시 들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문제를 외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전화를 하는구나. 남자가 했구나. 아침 내내 뭘 했구나. 이따 보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 여러분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부분의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자,
우리 이제 15개 강의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붙어 있죠. 이 15개 LC 강의, 15개 RC 강의, 하루에 LC와 RC 두 개를 같이 들으면 여러분 이제 한 달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하루 LC, 하루 RC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번 달 그리고 빠르게 좀 힘을 내서 하루에 한 3, 4시간 할 수 있다. 4시간.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힘들면 하루는 LC, 하루는 RC 이 순서대로. 그 다음 날은 하루는 RC, 하루는 LC. LC, RC, RC, LC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여러분이 좀 공부에 도입부에 막 힘냈다가 뒤에 지치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강의들은 계속 힘이 빠져 있거든요. 우리 오프라인 수업도 600반, 700반이 매일 크로스로 수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600 먼저, LC 먼저 한 날은 600반 다음 날은 RC 먼저. LC 먼저, RC 먼저 이렇게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맞는 학습 방법, 목표 설정,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멈추면 너무 아쉽잖아. 오리엔테이션만 보고 여기서 마무리할 거야? 다음 바로 1강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난 2를 너무 못해. 그럼 다 패스하고 2부터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순서대로 플로우대로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Part 2하고 3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 강사였고요. 오늘 강의부터 해서 같이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안녕녕. 자, 안녕하십니까.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미친 토익 750 플러스 1개월 집중 완성이라는 수업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우리 조금 욕심을 부려볼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750이라는 점수를 맞는 학생들 평균을 보면 A씨에서 400점, RC에서 350점 이던가, 또는 A씨에서 450점, RC는 300점 이던가. 자, 이런 식으로 AC 점수가 훨씬 더 높고요. RC 점수가 조금 더 낮고요. 조금이 아니죠. 약 50점에서 150점 차이까지 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RC를 조금 더 어려워하고, 한 10명 있다면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RC 점수가 더 낮아요. 그래서 더 접근도 힘들어 한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LC보다 RC에서 어휘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LC에서 뭐 한 500개가 필요하면 RC는 거의 3배, 1500개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어휘력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요. LC는 구어체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장이 짧게 말을 하겠죠. 근데 RC는 문어체입니다. 당연히 문장을 길게 복잡하게 더 어려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초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휘력도 낮지,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끊어서 읽히지도 않지, 그러니까 문맥이 어색하게 보이지. 그래서 정답을 희한하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RC를 더 어렵게 생각을 한답니다. 해서 쌤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300점만 맞아도, 350점만 맞아도 750점 정도는 LC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맞는 거 RC를 400 맞고 LC도 450 맞으면 850을 맞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750점에만 맞출 수 있는 문제도로만 구성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들도 많이 수록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RC를 정복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50 플러스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RC 같은 경우는 시간 분배일 겁니다. 아마 시험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RC 시험으로 딱 갔을 때 주어진 75분의 시간 동안 문제를 전부 다 풀고 마킹도 다 하고, 아, 기분 상쾌해, 나 아주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큼한 기분을 느끼시는 분은 정말 적습니다. 이거는 모든 토익 시험을 공부하는 한 100%의 학생들의 매달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프라인에서 쌤들하고 직접 마주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요,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이 10문제를 찍 마킹을 아예 시험지를 쳐다도 못 봤어요. 그냥 90번까지 풀었고 190번까지 풀었고 마킹 다 했고 이제 91번 풀려고 딱 했는데 종소리 띵 해서 더 이상 못 풀게 91번부터 200번까지 191번부터 200번까지 그냥 C로 찍고 나왔어요 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0개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쌤 저 920 나왔어요. 쌤 저 RC 430점 맞았어요. 있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시간을 맞춰서 다 풀면 참 좋아요. 그러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는 확률은 생기니까요. 근데요, 혹시 못 풀더라도
푼 게 더 정확했다면 차라리 한 질문을 그냥 날리는 기본으로 내가 정확도 있게 문제를 푼다면 사실 900점까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난 다 풀 거야. 난 시험장 가서 막 빨리 풀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확도가 있게끔 푼다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도가 생기잖아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 스스로 분명히 느끼실 테니까 지금부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도가 100만 배 중요해요. 일단 거 명심하시고. 자, 근데 정확하고 다 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자, RC의 분배 시간은 보다시피 마킹 시간 한 5분 빠져요. LC 1번부터 200번까지 쭉 마킹하는 걸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최쌤하고 제가 직접 실험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4분 30초 정도에서 더 이상 줄어들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이걸 하는 거야 하고 딱 도전하고 이걸 칠했으니까 망정이지, 시험 막상 보러 가면 지워야죠. 보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얜 CB, 얜 CBD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마킹까지 해버리면 하다못해 5분에서 6분은 간답니다. 그러면 75분이라는 시간 동안 마킹 시간 빼고요. 그럼 나머지 7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몽땅 다 풀어야 되는데 쌤들처럼 만점을 맞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는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 중에서 950 맞았어요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몽땅 보면 RC 파트 7에서 푸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풀어도 어쨌든 지문 길이도 있고 어휘력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파트 7을 푸는 시간이 한 50분 이상이 걸린답니다. 총 문제가 54문제예요. 근데 54문제를 거의 한 문제당 1분 정도를 할애한다는 식으로 이게 제 보면 약 50분에서 55분이 걸린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는 950 맞는 그 친구들보다 빠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950 맞는 그 친구들보다 빠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보다는 빠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50분보다 더 이하 걸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한 55분 정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븐을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걔 중에 나머지, 그럼 이제 20분 남았죠. 그 20분 중에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를 여러분들은 파트 5와 6에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5분은 이제 마킹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총 이제 60에서 15분에서 75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파트 5와 파트 6까지를 합친 시간, 그 합친 문제가 약 46문제, 약이 아니죠. 46문제입니다. 그러면 거의 파트 반 정도예요. RC 파트 부분에서 반. 7 독해 부분이 54문제, 5, 6라는 문법과 그리고 파트 6라는 부분을 합친 게 46문제. 그럼 거의 뭐 반의 반이에요. 근데 그 반인데 근데 이 시간 1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환산을 해보면 이 주어 쫙 읽고 정답, 쫙 읽고 정답, 이런 속도로 문제를 빠르게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를 정확한 유형을 판단하면서 5, 6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7은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이제 RC도 400 또는 450 이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 이런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지라면 RC의 고득점의 그 필수 요소는 뭐냐? 한 4개 정도일 것 같아요. 첫째, 어휘력이죠. 어휘가 돼야 문장을 읽을 거 아니에요. 문장이 읽혀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어휘력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문법적인 정확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토익 시험에서 파트 5라는 부분, 또 간혹가다 파트 6라는 부분, 이메일 글에서 밑줄을 뿅뿅뿅뿅 이렇게 4개의 밑줄을 그어놓고 묻는 문제. 파트 6는 뭐 문장 삽입하는 문제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 3개의 밑줄들은 문법을 묻든가 어휘 정도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파트 5, 6의 총 합한 그 문제들 중에 약 46문 중에 그 46문제 안에 문법적인 요소를 묻는 문제가 꽤 높아요. 비율이. 그래서 문법적인 능력이 돼야 RC를 잘하겠죠. 그렇고요. 그다음 그 문법이 돼야 이제 문장 유형도 파악하고 구조도 정확히 볼 줄 아니까요. 자, 그렇고 독해력이 돼야 돼요. 파트 7 거의 반 이상입니다. 파트 7에서는 어휘력 되고 독해 정확하게 문장에 정확하게 얘가 뭘 의미하는지 문맥이 파악이 돼야지. 그 독해력이 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독해력이 돼야 돼요. 근데 독해력이 되려면 어휘 잘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문법 잘해야지요. 문법이 돼야 주어는 동사에 써요. 목적어에게 어디에서 정확히 끊어 읽어야 정확히 그게 직독직해라고 해요. 직독직해가 정확히 돼야 문장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정답이 정확하게 도출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미친 토익의 오프라인어 학생들에게 야 이거 너 해석해 볼래요? 이렇게 딱 던져주면 학생들과 해석해라고 던져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걸 뭔가 이쁘게 번역을 하려고요. 아는 단어를 조합을 해서 뭔가 말이 되게끔 번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는 주어부터 해석해서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이쁘게 말을 만들어가면서 해석했던 연습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버리면 문맥이 자꾸 바뀌어버려요. 그럼 안 됩니다. 정확히 있는 문장 구조 그대로 주어는 만약 꾸며준 존재가 붙었다면 꾸며준 존재 묶어서 너가 한 주어는 뭐뭐 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끊어서 정확히 문법적인 요소를 알아야 끊어 있는 게 됩니다. 근데 나 분명히 어휘력 됐어요. 문법도 이제 잘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잘 됐는데 근데도 가끔가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독해하다 보면. 자, 그건 또 수거를 모를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수거를 모를 때.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나왔다 칠게요. 이런 문장이 나왔다 칩시다. 자,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오케이. 자, 이건 수거라기보다 이 문장은 법적인 요소가 더 강하긴 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게 이제 수거적인 요소가 좀 강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보이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되시요? 네. 자 쌤이 해석한 것과 여러분이 해석한 게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김 씨는요 주어 would have pp가 보이죠. 자 만약 would have pp란 존재가 또는 could have pp란 존재가 나중에 가정법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would have pp, could have pp라는 존재는 가정법이라는 존재에서 이제 튕겨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상상을 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할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아 과거에 했었어야 했는데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죠. 했었어야 했는데 아 나 그때 보냈었어야 됐는데 아 나 그때 처리했었어야 됐는데 아 나 그때 그거 받았었어야 됐는데 그럼 받았다는 건가요? 안 받았다는 건가요? 네,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도 would have been sent니까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 개념이 눈에 보이죠? 자, BPP. 기본적으로 이제 1강부터 해서 들어갈 RC의 이제 1강은 이제 2강인데요. 2강에서부터 들어가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내용들인데 보통 BPP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수동이란 개념은 목적어가 사라져서 그대로 끝나는 꼴이 대부분이랍니다. 근데 send 같은 또는 give 같은 또는 offer 같은 수요동사라고 불리는 거 있어요. 자, 수요동사 send는 원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보냈습니다. 미스터 킴에게 보냈어요. 미스터 킴, 여기 이제 아니죠? 이렇게 미스터 킴에게 보냈습니다. 더 서류를, 다큐멘트를로 여러분 아는 그대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이렇게 목적어 두 개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를 만들어 버리면 나는 너에게 서류를 보냈지만 미스터 킴은 서류를 보내는 걸 당한, 서류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당한 존재가 주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미스터 킴 오시고 비동사 is 오고 pp sent 오고요. 그리고 document 그냥 남아있던 건 그대로 따라 붙는답니다. the document 이런 식으로요. 뿅.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동이 됐지만 그래도 뒤에 목적어 남는 꼴이 이렇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수요동사라 불리는 존재가 저렇게 목적어 남은 꼴이 보이면 그땐 더 이상 보내다가 아니에요. 보낸 걸 당해서 받다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미스터 킴 씨는 받았었어야 해요. confirmation 이메일, 그 확인 이메일을 받았었어야 합니다. 그럼 confirmation 이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못 받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요소를 모르게 된다면 전혀 해석이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해석을 잘하려면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다 할 만한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어휘력은 됐어요. 근데 문법도 잘해야. 그래야 해석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인 요소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 하나 더요. 하나 더. 자, 이 문장을 봤어요. 내가 파트 3을 독해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 문장을 딱 봤어.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할 것 같습니까? 네. 아마도 보통 많은 학생들이 모든 판매는 마지막이에요. 모든 판매는 최종화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자, 아닙니다. 자, 이건 전혀 다른 말로 네, 감독님도 이걸 혹시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네, 밖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이죠?
보통 학생들 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아니고 전혀 다른 말이고요. 파트 7 독해할 때 저 문장을 딱 보거나 또는 내가 미국에 딱 놀러 가서 아울렛을 딱 갔는데 아울렛에서 저 문장을 딱 봐요. 그럼 판매가 끝났나? 그게 아니고 이 문구가 보이는 건 환불, 취소 불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전혀 다른 말이죠. 환불, 취소 불가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 지문안에서 이 문장을 딱 보고 환불이 판매가 마지막이야? 판매가 끝났나? 이런 생각으로 문제 풀다면 보면 당연히 또 정답이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정리해보자면 독해력이 좋으려면요. 당연히 독해력이 좋으려면 우리는 어휘력 좋아하죠. 그리고 문법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있는 문장 구조 그대로의 문법 구조 그대로 해석이 정확히 돼요. 그리고 수거를 잘해야죠. 수거들, 구문들 태어날 때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던 아이들 영어적인 쓰임상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써서 굳어져 있는 아이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 능력도 좋아서 해석한 대로 정답을 잘 찾아야죠. 당연히 이게 되려면 여러분 연습 필요하시겠죠. 이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분배력은 맨 나중. 시간까지 다 맞추면 참 좋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5문제 정도, 10문제 정도를 찍더라도 RC 430 나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정확해져야 시간 맞추는 게 가능해져요. 정확해지고 나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쌤이 지금 약 10년 넘게 토익 강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토익 강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 네. 학생들은 정확도가 생기면 그때부터 속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절로 빨라져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난 속도만, 난 느리니까 시험장 가서 난 맨날 못 풀어. 빨리 풀 거야. 그럼 시험장 가서 그렇게 풀고 나오면 딱 나와서 느낌은 왠지 나 잘 본 것 같아. 뭔가 다 풀었어. 근데 막상 점수 딱 가보면 또 달라진 게 없고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속도에 크게 유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확도가 생기면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는 거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50 플러스 강의와 함께 여러분에게 RC 고득점을 맞도록 프로젝트상 어떻게 해드릴 거냐. 첫째, 어휘력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실 이 모든 강의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 어휘는 완전 완벽! 토익 시험에서 나왔던 단어들로 정말 중요한 단어들로 구성했습니다.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내가 이거 진짜 원고 만드냐고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진짜 표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공만을 드렸습니다.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들로 구성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장 내용 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석이 되도록 모르는 단어 없도록만 만들어 주십시오. 장단컨대 시험장 가서 정말 많은 어휘들이 커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시해 드릴 거고 그 다음 문법적인 내용 네 완벽하게 여러분이 딱 완강하면 그때 진짜 신세계를 맛보실 겁니다. 우와 이런 게 토익이구나. 우와 문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특히 관계되면서 딱 지나면서는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뻥 뚫리실 거야. 와 내가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니. 내가 그동안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영어가 제대로 안 됐다니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쌤은 절대 스킬만으로 야 이거니까 이거 정답 외워. 토익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외워. 이렇게 안 할게요. 첫 번째 품사의 명사 부분을 갈게요. 시험에서 토익 시험 파트 5라는 부분과 파트 6라는 부분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총 46문제 중에서요. 이제 파트 5가 30문제고 파트 6가 16문제에서 총 그 46문제 중에서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품사와 오형식에 관한 문제들은 꽤 비율이 높아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명사라는 품사가 갖는 유형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익 공부를 조금만 해봤으면 명사가 하는 일, 뭐 한국말에서도 그래요. 명사는 주어랑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주어랑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예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명사. 그렇죠? 자, 근데 보충해준 언어라 불리는 보어. 대표적으로 보어는 비동사 뒤지요. 비동사 뒤. 그죠? 그래서 뭐 쉽게 I'm a student 하면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사람이 학생이라고 보충해주고 I'm smart. 나는 똑똑해요. 나는 사람이 똑똑하다 보충해주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뭔가 들어오면 우린 걸 보어라 부르는데 그 보충해준 보어는 명사일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명사의 기준이니까 그렇고 또는 I'm smart, I'm important와 같은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원래 품사 비동사 뒤는 두 가지가 돼요. 명사도 오케이, 형용사도 오케이. 단 명사가 보충해준 보어절에 딱 들어온 순간 주어랑 보어 명사는 동격이어야죠. I'm 하나, 나 하나여야죠. I'm a teacher, 나 선생님이어야죠. 그죠? 근데 형용사가 보충해주는 비동사 뒤로 들어온 순간 그런 거 없어요. 말 그대로 형용만, 꾸며만 주면 돼요. 내가 똑똑한지,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효율적인 사람인지 등등 말 그대로 비동사 뒤의 형용사는 그냥 주어를 보충,
보강만 해주면 되고 형용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동사 뒤에 보어 명사는 후보는 맞아요. 가능성은 있죠. 단 토익시험 출제자 범위 내에서 밑줄을 딱 떴을 때 원래는 후보가 둘 다 되지만 명사를 집어넣고 주어랑 동격 만드는 건 출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역대 시험을 쫙 봤을 때도 빈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100번 나오면 명사 정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쌤은 지금부터 비동사 뒤에 품사 문제 나왔을 때는 형사 정답이죠. 형사 정답이에요 라고만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은 줄여서 들어주십시오. 원래 비동사 뒤에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되고, 근데 정답으로는 형사 더 많이 나와. 명사 들어가면 동격인데 그럴 리 극히 드물고 동격도 아니잖아. 이걸 줄여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후보 맞아요. 근데 동격일 일이 거의 없고 정답은 형용사 쪽이 훨씬 많이 뜹니다. 그래서 원래는 후보는 맞지만 명사의 역할인 건 맞지만 정답 확률은 거의 99%. 형용사 정답하자로 기억하시고, 단 자, 비동사 뒷자리에 밑줄 품사 문제 나왔을 때 물론 형용사가 확률 되게 높지요. 근데 무조건 또 형용사가 100%는 아니거든요. 100% 아니고 99%가 써놨죠. 정답 확률은 되게 높은데, 자, 우리 예외적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부분 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컨셉은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돼요. 토익 시험은 상대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이 맞추는 건 당연히 맞춰야 합니다. 남들이 틀리는 거를 맞춰줘야 내 점수는 또 한 단계 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추던 건 늘 같이 맞춰주시고, 여러분이 자꾸 모르던 거, 자꾸 실수하는 것들의 패턴을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는 형용사 확률 되게 높고 그건 오케이. 자, 근데 밑줄이 이렇게 뜰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비동사 뒤처럼 보이고요. 근데 뒤에 봤더니 the part라는 명사가 존재하고요. 보기를 보면 이런 식의 보기가 뜰 때가 있어요. 자, 보니 ly 부사가 보이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의 진행동사격이 눈에 보이고요. BPP의 수동태도 보이고요. clear이라는 분명한이라는 형용사도 보이고요. 이런 식의 품사 문제가 떴을 때, 자, 정답 확률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자, 쌤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할 때는 여러분 잠깐 밑에 멈춤 버튼 눌렀다가 생각해 보고 다시 누르셔도 됩니다. 쌤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쌤은 심각한 관계상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고 바로 넘어갈 테니까 언제나 쌤하고 강의하는 동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잠깐 멈추고 쌤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내 뇌를 작용시키는 것과 그냥 듣기만 하는 거는 머릿속에 남는 그 잔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그럼 진행할게요. 밑줄은 품사 문제인 건 눈에 보이는데, 자,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혹시 A번을 고르셨나요? 자, 이게 자,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우고 뿅 나가시고 뿅. 자, 저런 자리 밑줄이 떴을 때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더명사가 떴을 때 그때 정답 확률은 사실 딱 3단어밖에 안 된답니다. 첫째로 말 그대로 비동사 플러스 ing 가능합니다. 될 수도 있죠.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말이 된다면 당연히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하나 더, 자, 투부정사가 만약 보기에 있었다면 투부정사도 정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비동사 뒤에 들어오면 것이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be2 용법이라고 그대로 is to가 will을 대신할 수 있는 용법이 있어요. 그럼 뒤에서 나올 거고요. 어쨌든 be2에서 나오는 일 것이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말 그대로 것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가능하고요. 자, 하나 더, 비동사 뒤에 말 그대로 더 명사 또한 보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명사가 주어랑 동격만 된다면 보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비동사 뒤에 네가 더 명사 자체가 보어라면, 그럼 문장답게 주어, 비동사답게 보어까지 문장은 완벽하잖아요. 늘 완벽한 문장에 부가적으로 끼는 건 누구예요? 네, 부사요. 자, 부사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후보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보니까 부사를 자꾸 버려내는 이유가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꾸며? 부사는 명사 앞에 못 쓰지, 버려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밑줄에 부사가 끼는 건 주어, 비동사, 보어까지 완벽한 문장에 부가적으로 껴서 명사를 꾸민다기보다 문장 전체를 꾸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부사로 말만 된다면. 그래서 언제나 저 자리 밑줄은 비동사 있고 이렇게 더명사가 보일 때 저 자리 밑줄은 3가지가 후보가 돼요. 그럼 당연히 셋 다 되니까 보기에 있다면 해석을 하셔야죠. 해석상 말되는 게 누군지 확인하셔야죠. 만약 뭐뭐하는 중입니다로 말이 되고 있다면 ing가 맞겠고요. 것일 겁니다. 미팅의 목적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것이다로 말되면 네가 맞을 거고요.
또는 부사 집어넣어서 뭐뭐와 개로 말된다면 부사가 맞을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은 해석해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문장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볼게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뿅. 자, 보시면 밑줄은 자, 당연히 비동사 플러스 ing가 가능은 했었어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결과는 부분을 청소 중입니다. clearly 동사할 땐 청소하다거든요. 되게 말이 돼요? 네. 문법적인 요소는 가능했지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버리고요. 그 다음 BPP가 들어가면 BPP는 수동태란 모양인데 이제 뒤쪽에서 나올 거예요. 오늘 동사할 때. BPP 수동태 모양은 뒤에 목적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목적어가 남은 꼴이 되잖아요. 버리고요. 그 다음 D번 clear은 형용사, 분명한, 명백한 정도의 형용사인데 분명한 부분입니다. 그건 한국말이고 절대 형용사란 개념은 관사를 기준으로 어나더 같은 관사 기준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관사를 넘어서 꾸미는 일은 없어요. 안 됩니다. 세상에 good, the, item 이 어디 있어요? the good item 이게 맞죠. 그래서 관사 앞이다 보니까 형사는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되는 거 이제 A번밖에 안 남았죠. 대신 뭐뭐와 개로 말되는지 확인. 결과는 분명하게 그 부분입니다. 말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동사 플러스 ing 가능합니다. B2 용법이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자, 뒤에 이렇게 더명사와 함께 비동사 뒤에 부사가 들어간다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완벽 함장이 끼는 거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동사와 뒤에 이렇게 더명사가 보이고 그 사이 밑줄 나오잖아요. 셋 다 후보. 해석하기. 근데 역대 시험 문제 이런 유형은 늘 부사 쪽이 정답 확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There is there라는 구문, 있다라는 구문으로 많이 쓰죠. 자, 얘가 만들어진 원리부터 얘기할게요. 아마도 먼 옛날에 list is there 이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걸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걸 강조해주고자 거기에 있다는 걸 누구나 알았으면 좋겠어서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이니까 내 눈에 제일 먼저 띄니까 강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있던 존재를 앞으로 툭 당기면 주어 동사 바뀌는 도치란 현상이 와요. 자, 도치 현상은 또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주어 동사 바뀌는 현상을 도치라 부르고 그래서 나 당기는 바람에 도치 현상이 나서 주어 동사 바뀌는 현상과 함께 is 동사 먼저 오고 the list 주어 뒤로 가는 현상과 함께 그때부터 there's there라는 있다란 구문이 탄생된 건데 자, 그럼 이 문장에 원래 the list란 존재는 누구예요? 주어요. 주어인데 뒤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there is there라 구문 뒤에는 비동사 뒷자리가 아닙니다. 비동사 뒷자리인 보호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어 자리 밑줄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어 자리. 얘가 주어고 동사가 도치된 걸로. 그래서 언제나 there is there라 뒤는 비동사 뒤로 보고 형용사를 집어넣는 일 없도록 자꾸 실수하거든요. 비동사 뒤네. 아싸 형용사 정답 하고 지나가다 틀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there이 내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아, 도치됐겠다. 밑줄은 주어 자리. 당연히 여러분은 명사 채우셔야죠. 그렇고요. 자, 이게 there is there로 나오면 다행이에요. 말고 시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있다는 there is there라죠. 있었다는 there were, there was 이럴 거예요. 그럼 있을 겁니다로 미래로 표현한다면 그건 there will be로 표현하겠죠. 이렇게요. 그죠? 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를 표현한다면 그건 현재 완료라고 해서 there have been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there have been 또는 there has been이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시제만 바뀐 겁니다. 얘는 있다, 있을 거다, 있어 왔어요. 정도고 하나 더 무조건 there is there라인 비동사만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이형식 동사라 하죠. remain이랑 seem으로 바꿨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there remain이라고 해도 there seem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있다라는 표현법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핏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면 there have bee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 have been 밑줄 뿅 띵 나와요. ABC를 보기를 보면 A번에 remitted, B번에 remitting, C번에 limitations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품사 문제로. 그럼 얼핏 빠르게 풀다 보면 BPP 수동태 제한되었어 말이 먹히듯이 학생이 느끼거든요.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비동사 뒤에 딱 보이는 순간 형용사 정답 확률 높음. 대신 대열이 튕겨 나와 있는 거 꼭 확인하기. 대열이 맨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주어 동사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there is가 됐든 there will be가 됐든 there have been이 됐든
또는 there remain, there seem이 보이든 there이 튀어나오면 밑줄이 주어 자리. 당연히 명사 채워야죠. 주어 자리니까. 그죠? 조심해야 될 자리. 그래서 자꾸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주의하기. 그죠? 자, 또 품사 문제 때 비동사 뒤에 밑줄 떴을 때 주로 보어 자리는 형용사 정답해 주세요. 거의 99% 확률 높아요. 대신 진짜 정답이 명사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명사랑 형용사랑 보기에 동시에 나왔는데 형용사를 집어넣으면요. 비동사와 형용사가 만나는 순간 문맥은 이다라고 또는 있다 정도로 말이 먹혀야 되거든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런 거. It is effective. 그것은 효율적입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와 버리면 무조건 비동사 만나는 순간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이런 식의 말이 먹혀야 돼요. 근데 형사를 딱 집어넣으면요. 갑자기 누가 딱 집어넣어도 누가 봐도 이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형용사의 가망성을 썼지만 문맥이 안 맞은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명사랑 이 주어랑 동격일 수도 있겠네. 진짜 동격이면 명사 정답 나오기도 하지. 라고 자 형용사부터 먼저 대입해서 말 되는지 확인하고요. 말 되면 정답하세요. 늘 확률 높으니까. 근데 말이 안 되면 누가 봐도 어색하면 그때 차선책으로 명사 대입해서 말 되는지 이 주어랑 이 명사 동격이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빈번도는 많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이게 마지막 나온 게 보면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나오면 나오는 거니까 우리 꼭 한 번쯤 집어넣고 그냥 지나가는 거 하지 말고 말이 되고 이제 확인만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밑줄 분명히 누가 봐도 비동사 뒷자리, 보어 자리, 형용사 자리 가능해서 당연히 B번 가능해요. 근데 personal이란 단어는 개인적인이란 형사잖아요. 근데 집어넣었더니 최우선의 일은 최우선의 qualification, 자격 조건은 최우선의 자격 조건은 개인적입니다. 어색하죠?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어색할 겁니다. 그럼 그럴 때 문맥이 좀 이상한데 맞다. 동격만 된다면 명사일 수도 있었지. 최우선의 자격 조건은 인성입니다. 말되죠? 그래서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도는 떨어져요. 그건 맞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 꼭 집어넣고 해석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보어 자리, 주어랑 목적어 자리는 무조건 명사일 겁니다. 근데 보어 자리는 늘 형용사 정답이고 비동사 뒷자리 같은 대신 3번 조심하세요. 비동사 뒤로 보이더라도 뒤에 더명사가 붙어 있다면 주로 부사 정답일 때가 많아요. 두 번째, 맨 앞에 there 떴을 때 조심하세요. there is there라 뿐만 아니라 시제 변할 때 there will be, there have been 이럴 때 또는 there remain 마찬가지 there seem 명사 자리, 주어 자리입니다. 세 번째, 비동사 뒤는 주로 정답 형용사인 건 맞지만 혹시 모르니까 말되는지 확인하기. 문맥상 자연스럽다면 정답 형용사 하시고 만약 문맥상 어색하다면 동격일 때 있으니 명사 확률도 기억은 하시고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명사의 역할을 얘기했고요. 자, 명사의 종류. 명사, 대명사도 명사죠.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 명사죠. 또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 저 뒤에 이제 접속사 할 때 또 자세히 할 건데 쌤이 그때 완전 속 시원하게 접속사 싹 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아직은 기본적인 품사부터 쌓아놓고 나서 접속사를 하는 것과 그리고 처음부터 접속하는 걸 접근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안녕요. 종로 YBN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 강사입니다. 네, 우리 레슨 3 part 1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전 part 1 강의는 시제와 태의 관계들을 함께 메인으로 배웠다면 지금은 전치사? 네, 파트 1의 전치사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이 어려워라 하는 상태 동사를 딱 끄집어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화이팅! 우리 전치사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 파트 1은 뭐 전치사 문제 나와봤자 뭐 한두 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새 최근에 토익 시험에서 이 전치사는 어디에 또 활용이 되느냐 파트 3, 4에 평면도 있죠. 그러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어디 쭉 가서 좌회전해서 어디 쪽 코너에 이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전치사를 활용한 이 시각 자료 문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Part 1의 문제뿐만 아니라 Part 3, 4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전치사만 알아도 putting on이 왜 입어보는 동작이고 putting off가 왜 벗는 동작인지 같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 하시기 바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위에 조명이 있어요. 그러면 조명, 철새 위에 조명이 있다. 이것도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테이블이 있어. 테이블 위에 스탠드 조명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 붙어서. 그래도 조명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쓰죠. 그럼 여기 위에 조명이 떨어져 있는 것도 위. 이게 딱 붙어서 있는 것도 위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전치사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위잖아. 아시겠죠? 그러나 영어는 이것을 단어로 구별을 한다. 보시는 것처럼 접촉한 면은 앞으로 무조건 on입니다. 그런데 약간 개념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배운 바로는 on은 위란 뜻이에요. on the table, on the floor.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뭘 써? 여기다 막 써. writing something down on the screen. 이게 위에요, 옆이지? 그러나 스크린의 표면이잖아. 알겠죠? 벽에다 그림을 걸어. on the wall. 그걸 왜 on이라고 써요? 옆인데 표면이니까. 내가 천정에다가 포스터 붙여요. 그러면 she's putting 혹은 posting a poster on the ceiling이라고 쓰거든. on, on인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나 자, 우리 떨어져서 위에 있는 건 over, above 두 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쪽에 조명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some lighting 혹은 some light bulbs, 전구들, 혹은 some lights are above the table, 아니면 over the table, on the table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면서 붙어 있으면 on, 떨어져 있으면 over, above. 기억하셨죠? 자, 두 번째 전치사는 아래에 있다인데 문제는 발음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우리 아래쪽에 있는 거 under.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반대로 어디 위에 있는 거 on the라고 쓰죠? 자, 영국식 발음으로 갑니다. 요거 빼고 다 같이 발음 시작. 얹어. 위에 있는 거야. 자, 요거 발음하세요. 시작.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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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가 되면서 뭐야? 발음이 똑같잖아. 큰 차이가 없죠. 그러면 공이 테이블 위에 있어. There is a ball on the table. 아래에 있어. There is a ball under the table. On the table, under the table. 이런 거 구별을 하려면 여러분 센스 있게 두 개가 발음 비슷하구나. 그러면 on the table, under the sea. 띠띠딩띵 under the sea. 이거 아시죠? under the가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붙어 있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한 연습이 필요하죠. 발음이 어려워요. 자, 그리고 앞으로 below. No, below the table. below 강세 이음절이고요. 자, 이거 나오면 자꾸 베니스래, 베니스. 베니스라니요. beneath the table. 그래서 under the table, below the table, beneath the table이 되면서 헷갈리는 발음들이지만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은근히 헷갈리겠다, 발음이. 자, 그리고 어디 바로 옆쪽에 있다 그러면 next to. 자, 두 개의 자음 붙으면 앞자음 탈락. by. 자, 강세 이음절입니다. beside. 여기 지금 제가 above, below, beneath. 그리고 beside. 강세가 이음절인 전치사는 좀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좀 집중해서 가시고. 자, 어디 근처 있으면 near.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요런 거는 거의 많이 몰라. 요게 이제 전치사 투죠. 전치사 투야. 그래서 이 뒤에 동사 원형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명사가 나와죠. 이래가지고 5에서 또 여러 번이 등장한 적 있죠. 안쌤이 이제 은근히 문제 풀면서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close는 형용사로 쓰이면 가까운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요, 얘는 인접한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 쪽에 가까이 있다. The woman is standing. 여자는 서 있어요. Close, 가까이에. To the screen, 스크린 쪽 가까이에. 이럴 때. 아니면 자, 이거 발음 이음절 강세 adjacent 하지 마. adjacent to. 발음 다시 뭐라고요? adjacent to. The woman is standing adjacent to the screen. 그리고 close to the screen. 이런 개념 외우셔야 돼요. 아, 발음이 진짜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s은 점이야. 지점.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나는 슈퍼마켓 안에 있어 할 땐 in the supermarket 이렇게 쓰는데 Where are you? 너 어디야? I am at the supermarket. 슈퍼마켓 at. 그래서 슈퍼마켓을 그 점으로 본 거야. 그래서 나 슈퍼마켓에 있어. 이럴 때 쓰는 개념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스크린이잖아요. 최쌤 누구야? 최쌤은 스크린 쪽에 서 있어. The woman is standing at the screen. 스크린 쪽에 이 스크린을 점으로 본 거야.
약간 근처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들을 보셨는데요. 자, 우리 이제 Part 1에서 동작과 상태 동사를 바로 전 레슨 1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동작과 상태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좀 1대1로 구별이 되는 걸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최쌤이 누구야? 최쌤은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인 분이셔. 그러면 최쌤은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이다는 지금 옷가게에서 정승하게 걸쳐보고 있는 것도 최쌤이고 지금 저 가만히 있잖아요. 최쌤은 누구셔? 최쌤은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는 중인 분이셔. 그럼 지금 제 모습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포즈를 취하고 싶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작과 상태는 우리나라만 구별할 수 없어요. 최쌤은 자켓 입고 있는 중이다. 자켓 입고 있는 중이다. 최쌤은 어디 있어? 최쌤 뭐 하고 계셔? 최쌤 배 타고 있는 중이다. 배 타고 있는 중이다. 최쌤은 펜을 잡고 있는 중이다. 잡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기 상태를 외우라고 했어요. 얘가 특별하거든요. 얘 왼쪽은 동작, 왼쪽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앞치마를 apron. apron. 자, 여자는 앞치마를 on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접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앞치마를 붙여놔보는 중이다. 훅! 그럼 뭐 하는 거야? 입어보는 동작. 자, 놓다라는 동사와 붙인다라는 걸 넣은 거예요. 붙여놔보는 중이다. 입어보는 동작. 이렇게 되는 거고 시도해 붙이는 거. 시도해 trying on. 입어보는 동작에 해당하는 거고 뭐예요, 선생님 이거? 우리 타이가 묵다예요. 여기에 ing가 붙어. 그러면 tying이 되면서 앞치마를 묶고 있는 중이다. 동작. putting on, trying on, tying은 액션, 사람의 동작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가만히 있는데 앞치마를 찬 상태로 요리를 하고 있어. 그럴 때 뭐다? She's wearing an apron. wearing 상태 동사는 그냥 외워야 해. 요령 없음. 두 번째, 자, 나 배 타고 있는 중이야. 걸어서 탑승권을 들고 전망 봐라. 정말 멋있다. 걸어서 배를 타는 동작. 이때 뭘 쓴다? boarding, getting on, getting into를 쓴다고 했고요. O는 배나 비행기, into는 자동차 택시. 기억하시죠? 바로 지난 강의 때 했습니다. 그러나 너 어디야? 난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중이야. 와, 야, 신난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배만 가고 있어. 탑승 상태, writing, 외워야 해.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저는 펜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펜을 잡으려고 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펜을 잡고 있는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에요. 잡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피킹업은 왠지 펜을 잡고 있는 중이잖아요. 쌤 지금 이래가지고 얘가 상태래. 그러면 안 돼. 픽업은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picking up a pen. 우악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러나 이 오른쪽은 뭐죠? 그냥 펜을 쓰고 있으면 돼. holding a pen.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picking up이 holding이에요. holding이죠? holding의 동의어 grasping. 또 grab 잡다 뜻이 있죠? grabbing. 그립감이 좋다 이런 말 쓰죠? 잡다, gripping. 그래서 여긴 다 상태 동사구나. 얘를 외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치사하게 문제를 내죠. 제 쌤 사진을 딱 찍고 she's putting on a jacket. 오답. 난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여기 배 타고서 전망을 보고 있어. 난 가만히 배에 앉아 있어. She's getting on a boat. 그럼 오답. 나는 타려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펜을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럼 지금 저는 she's picking up a pen. 오답이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홀딩이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의 개념으로 함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기 전에 전치사와 상태 동사, 동작 동사를 활용한 이제 문제풀이인데 받아쓰기 있는 문장 꼭 받아쓰기 해보시고 모르는 단어 암기하라고 했고 자 그리고 영국 발음을 들을 땐 가능하면 좀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영국 발음 특히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런 것들 다 외우면서 가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제 4번입니다. 자, 수영장인데요. 자, 여기 우산이 보이고, 자, 우리가 이런 낚시 같은 이런 막대를 pole이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rod라고 쓰기도 하죠. 참고하시고요. 그중에 낚싯대가 영어로 fishing pole, fishing rod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4번 먼저 쭉 들어보도록 Number 4. 하겠습니다. A. A surfboard is floating in a pool. B. A pool is surrounded by trees. C. A worker is standing at the edge of the pool. D. Water is being poured into the pool.
자, 우리 기억하세요? 1강 때도 쌤이 물이라고 하는 건 water, 영국 발음 뭐였죠? water, 벽, on the wall, on the wall. 기억하십니까? 그게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surfboard, 서핑을 하는 그 판 있잖아요. 서핑보드가 떠있다, 상태동사입니다. floating, 이따 영국 발음 주의해 들으시고요. 그리고 수영장 풀에, 야, 서핑보드가 떠있는 게 어딨어요? X 버리고 수영장은 둘러싸여져 있다. 나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리고 참고로 발음 surround 아니요? surround. 그래서 pool is surrounded by 이렇게 surrounded by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worker 영국 발음 집중해 들으세요. worker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서 있는 상태이다. 괜찮은데? 자, 그리고 함께 see 빈칸 받아쓰기. A worker standing at the edge of the pool. A worker standing at the edge of the pool. 우리 왜 엣지 있게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엣지는 가장자리 뜻이 있어요. 그래서 at the edge of the pool은 가장자리 쪽에 가장자리 에 서 있다. 정답 같은데 그렇죠. 자, 말 나온 김에 전치사 몇 가지 볼 건데요. 방금 at the edge of는 가장자리고 at the bottom of는 아래. 근데 우리 foot이 뭐예요, 쌤? 발이에요, 발. 발의 단수. 복수는 feet이라고 쓰죠. 그러면 어디 쪽에 발 쪽에는 아래쪽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위는 on top of. 그러면 테이블 위에 책이 한 권이 있어. There is a book on top of a desk. 테이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at the edge of, on top of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water. 우리 아까 물 뭐라고 했지? 영국 water. 그리고 being poured라고 줄 가능성이 높죠? R 사운드 빼고 물이 따라지고 있는 중이다. 수영장 안쪽으로 이것만 가도 물이 따라지고 있는 물이 채워지고 있는 건 보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정답 그대로 C인데 자, 다시 한번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 제가 동그라미 친 단어들에 집중하며 발음 듣습니다. Number 4. A, A surfboard is floating in a pool. B, A pool is surrounded by trees. C, A worker is standing at the edge of the pool. D, Water is being poured into the pool. 그렇죠. 아까 물 영국식 발음 뭐라고요? water.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치사 구를 활용한 문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5번 문제로 갑니다. 모자. 네, 선생님, 저 이런 모자는 우리가 hat이라고 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야구 모자처럼 캡 형태의 모자도 캡이 돼요? 네. 이 hat이라는 거 안에는 캡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참고하시고 진열돼 있다. 그러면 저는 상태 동사 display가 떠올라요. ing와 함께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 모자들이 진열돼 있다. 모자는 아이템, product 이런 걸 될 수도 있죠. goods, merchandise. 5번. Number 5. A, A man is reaching for a hat. B, Pedestrians have taken off their hats. C,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D, A customer is paying for a purchase. 자, 요런 사진에 구매하는 중이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을 주고 카드를 줘야 그 구매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문제 제가 별표를 쳤는데요. 첫 번째, 남자는 손을 어딜 향해서 뻗어. 자, 모자를 향해 쫙 뻗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둥을 잡고 있는 거지 뻗고 있는 건 보이지 않았고요. 자, 두 번째, pedestrians. 자, 이것만 가지고도 보행자들, 길을 건너는 사람, 길 걷는 사람 아니니까 버리고.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올 텐데. 잠깐. 선생님 아까 전에 분명히 putting on이 입어보는 동작. trying on이 입어보는 동작, 묶는 동작은 tying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벗는 동작은 뭐예요? take가 가져가는 거죠. on이 붙는 거면 떨어지는 게 off지. on off를 생각해. on off. 자, 그래서 take off는 옷을 벗는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take off가 되면 벗다, 벗는 동작. 만약에 모자를 썼다가 모자를 벗는 중이다. she's taking off a hat. 이렇게 쓰는데 이걸 활용했어. have는 have pp, taken off면 모자를 벗는 동작을 끝냈어. 그러면 보행자들은
모자를 벗는 동작을 끝냈으므로 모자가 지금 씌워져 있어 안 씌워져 있어? 안 씌워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주어부터 이상하고 자 모자를 모두 다 벗은 상태는 또 아닌 거죠. 한 명은 착용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건들은 걸려있다. 오 이거 아까 초쌤이 사물주어 행잉은 그냥 있다란 뜻이야. 목적이 없을 때 괜찮아요. 모자들이 걸려져 있다. 거리대. 그리고 어디에? display rack이란 단어인데요. 제가 일단 보여줬는데 발음 다시 한번 갑니다.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rack이라는 게 나오면 저는 머릿속에 거치대, 거리대, 모자 거리대, rack, 옷걸이도 일종의 rack, 뭐 아니면 자전거 거리대는 bicycle rack, 휴대폰 거치대도 rack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반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자, 그래서 물건들이 걸려있다, 진열 거리대에 오케이 정답 가지고 가고 고객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돈 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구매하기 위해 정답은 끝. 자 그럼 다시 한번 램퍼스트 가로등이 서 있다. 그냥 가로등이 띡. 자 그리고 신문이 앉아있다는 신문이 그냥 있다. 그리고 시계 걸려있다는 그냥 벽에 시계가 있다. 그리고 조명기구예요. 조명기 걸려있다. 조명이 그냥 걸려있다. 되면서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sitting, standing 이런 건 사물주어가 나오면 사물이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쓰는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발음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여기 보면 미국식 발음은 item, 영국은 item 이라고 T 발음을 줄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customer purchase 라고 줄 가능성이 높죠. 신경 쓰면서 영국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9. Number 5. A, A man is reaching for a hat. B, Pedestrians have taken off their hats. C,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D. A customer is paying for a purchase. 그죠? purchase 구매하다 보면서 자 우리 이제 이번 강의에 중요한 문장 7개 추출했어요. 미국 한번 영국 한번 들려줄 테니까 영어로 받아쓰기를 해보시는 연습을 지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ready? 연필 들고 자 어려우면 한 번 더 앞으로 가서 듣거나 잠깐 멈췄다가 해도 돼요. 1. A worker is standing at the edge of the pool. A worker is standing at the edge of the pool. 자 들으셨어요? A worker 작업자는 standing 서 있다 전치사구 at the edge of the pool 그래서 작업자는 서 있다 가장자리 쪽에 edge of 이런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 자 2번 2.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Some items are hanging on the display rack. 그렇죠 some items are hanging 걸려있다 그리고 rack 거치대 거리대 이거였죠 물건들이 걸려있다 모자 거리대도 rack 옷걸이도 rack hanger rack 이런 걸 섞이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렸고요 on 접촉한 면이죠 세 번째 3.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그렇죠. The escalator is blocked for the maintenance work. 보수 작업을 위해서 폐쇄되어져 있다. 영국은 maintenance work. 미국은 maintenance work.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4. A man has a computer on his lap. A man has a computer on his lap. 랩이 뭐라고 했어요? 앉은 상태 무릎 여기 허벅지 쪽에 높이라고 했죠? 그래서 랩 쪽에 두고 거기 on 둔 상태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Using a computer on his lap 해도 돼요. 5. One person is sitting away from the crowd. Away. One person is sitting away from the crowd. 그렇죠. Sitting away from은 저쪽으로 군중으로 떨어져서 혼자 덩그러니 sitting away from the crowd. crowd 대신에 뭐가 있었죠? 우리 spectators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군중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자 다음 6. Bicyclists are going in the same direction. Bicyclists are going in the same direction. 그렇죠. bicyclist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가고 있어. 한쪽 방향 영어로 시작. in the same. 영국은 direc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은 in opposite directions. 이렇게. 자, 마지막. 7. Some kitchen utensils are being washed. Some kitchen utensils are being washed. 주방 기구들은 kitchen utensils.
그리고 being washed. 그러면 이제 설거지 같은 거 되는 중인데 어쨌든 kitchen utensils 이런 거 단어 보시고요. 자, 지금 닦여지고 있는 중이 되면서 이렇게 7개의 문장, 오늘 강의 핵심 문장을 제가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30분만 투자해라. 제가 1강 때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자, 20문제 중에 10개 저랑 했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것들, 찍어 맞춘 것들 받아쓰기 하세요. 자, 그리고 모든 단어 암기를 하시고 형광펜 칠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오답노트가 되죠. 자, 그리고 영국 발음을 쓱 들어보는데 특히 이제 물 뭐였죠? 영국? 무차. 이런 거. 디렉션 영국 뭐였죠? direction. 이런 표현들 좀 발음과 함께 자, 가능하면 스크립트 안 보고 듣는 연습하시고 받아쓰는 연습 바로 전 1강 때 제가 상세 설명 드렸거든요. 한 문장씩 멈춰. 최대 3번 들어. 빨간색 고쳐. 다시 들어.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두 번째 LC에서는 두 번째 강의 레슨 3를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요. 이제 다음 강의 LC는 대망의 파트 2 기대해 주시고 파트 2 때도 열심히 계속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냥.